2025년 1월 19일 위원조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은 지금 휴전 협정이 됐죠. 그래서 뺐고요. 그다음 탄핵 정국, 그다음에 전체적인 위험, 그다음에 부동산, 그다음에 미국 금리 인상 일본 이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정국은 정치 혼란석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 방어하는데 거의 뭐 추경에 준하는 수준의 돈이 희생을 하지만 이거는 이제 수치적으로 나오는 거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추경하고 하면은 원달러 환율도 다 긍정적으로 바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치 환경 양극화가 해서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방향은 크게 물릴 거 없고요. 반도체도 나쁘진 않고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성장해야 돼요. 이제 선진국이라는 마인드로서 붙으면은 될 거예요. 중국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양쪽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간다. 그런 방식으로 경제정책이 필요하고 기업들도 그렇게 추진이 필요합니다. 금리는 1개월 순원이죠. 왜냐면은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동결하는 것에 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하가 좀 필요한 상황이지만 우리 좀 힘들다. 그러면 금융중개 지원 확대 이걸로 이제 하면은 외국에서 보기 좋을 거고요. 4월 인하 정책은 5월로 이제 바뀌고 있다. 그다음에 초기 단계고 추가 금리 인하는 미국하고 발을 맞춰서 갈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작년 연말 대비 이제 괜찮아졌어요. 복구했어요. 그때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거고 물론 그때 상승분이 날라갔죠. 그다음에 원달러율도 보시면은 딱 중간 정도는 됐어요. 이제 조금만 더 내려오면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겁니다. 외국 순매수는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전반적으로 뭐 큰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시대에서 40에서 38로 되고요. 원달러율 지금 요 폭이긴 한데 요 폭이긴 한데 이제 고점인 것 같아요. 고점이니까 다시 내려오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 그다음에 금리로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 대출과 가계대출 상호금융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전달보다는 확실히 내려갔고, 11월 기준이니까 조금은 더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분기 신용 위험은 커지고 있고, 가계 문턱 이제 낮춰가지고 경기 부양을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했던 대출. 이제 일단은 계엄 자체가 스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경기 부양 정책으로 넘어가면 되고요. 탄핵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가 일어나면 되냐면 여당, 야당 정부가 3월쯤에는 추경을 해줘야 됩니다. 국가 추경을 해줘서 숨통을 틔워줘야 돼요. 그게 좀 필요합니다. 한 30조 정도로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20조에 30조 정도 추경을 해주고 여야가 자기들이 당론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은행 가계대출 4천억 줄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할 수 있게끔 열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미국 통상가파고 높다라고는 하지만 잘 할 수 있어요. 잘 대응을 하면 되고 논리적으로 붙으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토스 국장에 이중 상장해야 요구가 나온 거는 사실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도 있고 좋은 기업들이 이제 나스닥을 가는 경우가 있죠. 이게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가고 코스피에서 나스닥 가는 거는 우리 코스피 시장이 나스닥보다 못하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게 삼성전자의 힘도 거기서는 약하게 나오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한계 깨질 것 이런 거 나오는 거고요. 우리나라 글로벌 시장이 성장하려면 코스피 시장이 무조건 높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전체적인 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세션과 경기 침체고요. 금리 동결 전망이고 전반적으로 여기가 많죠. 사람들 많은 데가 이쪽입니다. 지금은 금리가 조금 낮진 않은 거고, 향후 경제 성장률은 여기 보면 1.7이죠. 이거를 0.3 정도는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꼭 필요한 거고, 그래서 붉은색으로 한 거고, 우리나라 올해 금리 인하는 사채하라 정도 해서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저도 이 정도로 가면은 아마 경기가 부양이 될 거고, 글로벌 위기가 오면 같이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면은 그때부터 진짜 주식 투자를 해볼 만한 구간이 제대로 나올 거다. 떨어지면 떨어질 때마다 기분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현금으로 보유했을 때. 그다음에 이거 못 사죠. 지금 다 먹고 경기 침체 상황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풀리는 시장이 되면은 전부 다 뻥뻥뻥 뛰어갑니다.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 중국은 소비 불안이 일어나고 경제 성장률 5%라고 하지만은 이런 거
부동산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5%예요. 우리는 1.7이잖아요. 비교도 안 됩니다. 조금만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시장이었던 중국 시장 버린 게 그거고 그다음에 미국은 내수를 알아서 풀어버리니까 그것도 문제고 선진국의 관여를 들으니까 동남아보다 전체적으로 이익을 가져가기 힘들고 그리고 규모는 인구가 5천만 원 넘어가니까 조금 있고 그리고 고령화되고 있고 저출산이고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많이 상실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무조건 옥석을 가린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방향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로 1.2조 원 베팅을 하는 거고 버블 징후 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보고 있고요. 트럼프 재임 기간에 트럼프 관련주 올리고 내려 뽑고 그다음에 올라가고 끝. 이제 한 번 쫙 내려 한 번 올 것 같아요. 버블이 이때가 정점일 것 같고 한 번은 요게 5월일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여기도 현금 보유고 이거 대응하는 거니까 관계없고 아니면 쌍구점까지만 보고 대응에도 크게 무리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금리나 우리나라 금리 동결했고요. 잘한 것 같아요.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고 미국이 그냥 전체적으로 호황 분위기니까 금리를 더 내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함부로 내릴 수 없죠. 그러면 원달러 환율 더 이상해지니까 수출 기업들 죽겠죠.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우리가 재정 정책으로 2, 30조 정도의 추경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발작 우려 있고 일본 금리 인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 인상하니까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위험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위험할 수 있다. 다만 다행인 거는 일본 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다는 게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탄핵 정국에 따른 추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힘들지만 추경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상승폭으로 무난히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보시고 시장 대응하시고 개별 종목대로 잘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위험 점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